다음으로 삼국의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천문학이 있습니다. 천문학이란 별을 관측해서 다양한 것들을 예상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점성술과 관련해 발전했습니다. 점성술이란 별을 보고 예언을 하거나 별을 관측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예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왜 발전했냐? 천체를 관측하면 계절비 태양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이 발전한 거예요. 왜 계절비 태양이 중요하냐? 당시 곡식의 식량과 같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될 것인지 아닌지 예측하기 위해서 점성술과 천문학이 발전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무덤 벽화에다가 별자리를 그렸습니다. 또한 신라는요, 첨성대라는 걸 건립해서 별을 관측했어요. 우리 이거 경주에서 많이 보는 유물입니다. 첨성대, 볼첨, 별성, 대대자, 별을 보는 곳. 바로 첨성대의 이름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수학이 있는데요. 수학은요, 무덤을 만들거나 불교 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수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속 기술이 있는데요. 삼국은 철무기와 철농기구를 만들면서 금속 기술을 발전시켰다. 각 나라별로 고구려의 경우에는 강철 무기와 개마무사라는 데에 금속 기술을 활용했는데요. 개마무사라는 것은요, 덮을 개, 말마, 무사, 사람. 그러니까 말과 무사를 모두 철 갑옷으로 덮는 것을 개마무사라고 해요. 이 개마무사가 고구려의 군사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전쟁을 할 때 활을 쏘거나 창을 찔렀을 때 갑옷을 입은 사람보다 말이 부상을 입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고구려는 말에게까지 철 갑옷을 입혀서 화살을 쏴도 다 튕겨져 나가고 창을 찔러도 쉽게 말이 죽거나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군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강력한 군사력을 위해서 금속 기술을 활용하였다. 다음 백제는요, 금동대향로 등 여러 가지의 금속 기술을 활용한 공예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다음 신라입니다. 금관과 귀한 금속으로 만든 장신구 등이 금속 기술에 활용되었습니다. 어때요, 금관? 엄청 반짝반짝하면서도 정교한 기술이 들어갔죠? 또한 장신구 또한 이렇게 세밀세밀하게 완전 세련된 귀걸이죠. 정교합니다. 다음 가야에서는 또 이렇게 금관을 만들어서 금속 기술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삼국의 음악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음악을 종교의식이나 축제에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또한 삼국시대에서 등장한 음악가로서 왕산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검은고의 장인입니다. 이 검은고를 토대로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야금이라는 겁니다. 이 가야금은 우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 가야금을 굉장히 잘 치면서 가야금 장인으로도 불렸습니다. 다음으로 삼국의 미술입니다. 고구려는 고분, 무덤에 벽화를 그려서 그 미술을 뽐냈고요. 신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 천마도라는 그림을 통해서 미술이 발전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서 유명한 화가로는요, 고구려의 담징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 담징이라는 승려는 일본에 건너가서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려 활약을 합니다. 다음으로 신라에는 솔거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삼국의 무덤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고구려와 백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는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계단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었다. 완전 쉽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위에 뚜껑이 비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돌을 쏟아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 무더기가 생기겠죠? 이렇게 돌 무더기가 생기겠죠? 그것을 돌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돌무지는 돌 무더기다. 돌덩어리를 그냥 쏟아 넣은 겁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돌을 쏟아 넣어가지고 무더기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 놓으면 바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선생님, 왜 고구려와 백제는 초기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고 신라만 달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백제는 어디에서 흘러나왔죠? 네, 고구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구려 무덤 양식을 초기에 사용했고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었다. 신라는 자기나름만의 무덤 양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건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먼저 무덤을 만들기 전에 나무 판때기를 이어붙인 나무 방을 만듭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 안에 시체를 눕힌 관을 안에다 넣습니다. 자, 이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덧널 무덤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돌을 쏟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돌무더기가 돼요. 덧널 무덤을 놓고 그 위에다가 돌을 와장창 쏟아 넣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흙을 덮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와 신라가 다른 점은 고구려 백제는 돌을 놓아서 계단식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뚜껑에다가 돌을 무더기로 이렇게 쏟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다. 신라는 덧널 무덤을 놓고 그 위에 와르르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은요, 굉장히 큰 무덤이라는 거야. 그리고 위에다 흙을 덮었기 때문에 약간 산처럼, 언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림해 봅시다. 이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어때요? 산처럼, 봉우리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봉우리처럼 생긴 무덤이다 라고 해서 봉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봉은 봉우리, 분은 무덤. 그래서 봉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큰 봉분의 안에 파보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다 라는 게 신라 무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발전한 무덤 형태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처음에 굴처럼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서 쭉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 시체를 놓는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돌로 둘러싸서 만든 돌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관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쏟아 넣었다면 이제는 굴식으로 파서 방을 만든 무덤에다가 흙을 덮은 형태,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한다. 이것이 삼국시대의 초기 무덤에서 발전한 무덤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처음에는 뭐 각자 무덤 형태를 쓰다가 이후에 가면 다 비슷비슷한 형태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백제가 중국과 교류하면서 중국 무덤의 형식을 따른 무덤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벽돌 무덤이라는 겁니다. 우리 백제사 할 때 한번 배웠었다. 무령왕이 자신의 무덤을 벽돌 무덤으로 만들었다.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다 라고 해서 벽돌 무덤이 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요, 고구려의 무덤 초기에 뭐라 그랬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기본적인 형태고요. 아래쪽에 있는 무덤이 장군총이라는 무덤이고 고구려 무덤 중 가장 유명한 무덤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무지 무덤 형태가 고구려에 많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덤 털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돌무지 무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걸 통해서 고구려의 무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고구려가 발전된 무덤 형식인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고구려의 특징으로서 굴식 돌방 무덤의 천장이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름모가 줄어들면서 형성했다. 그래서 모주림 천장과 그 천장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무덤 벽화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제의 무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백제의 아까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굴식 돌방 무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이와 같이 많은 수의 굴식 돌방 무덤을 발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교류하면서 중국의 무덤 양식인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무령왕릉이다. 벽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 다음으로 신라의 무덤은요, 큰 봉분, 아까 봉우리처럼 생긴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봉분, 거기에 돌무지 덧널 무덤을 사용했다가 이후에 굴식 돌방 무덤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가야의 무덤입니다. 가야의 무덤은 특이하게 구덩이를 파고 돌벽을 세운 형태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돌로 이렇게 벽을 만들었다. 그래서 돌 덧널 무덤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고령과 김해 지역에 큰 봉분 무덤이 있는 걸 봐서는 가야도 삼국시대의 영향을 받아 큰 봉분의 무덤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